생기부 주제잡기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고교 생활 디자인 전기, 전자, 에너지 분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학 분야 살펴봤었죠?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중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게 화학이었고요. 자, 계속 이어서 전기, 전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야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에너지의 생산, 수송, 변환, 반도체 소재 개발 및 각종 컴퓨터 언어와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앞에 살펴봤던 반도체, 신소재, 컴퓨터 정보하고도 그대로 연결되는 지점이죠. 당연히 이런 분야들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기, 전자공학은 일반 물리의 한 부분인 전자기의 뿌리를 두는 만큼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수학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전자와 전기적인 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학 문제들을 푸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전기공학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어떻게 이동,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전기,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는 이게 컴퓨터공학과 같이 연결을 하겠죠. 자, 특히나 에너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에너지의 이용, 미래 에너지는 뭘까? 친환경 에너지는 뭘까? 재생 에너지는 뭘까? 이런 학문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련 학과로는요. 광공학과, 나노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전공, 로봇학부, 반도체공학과, 반도체 물리전공, 에너지전기공학과, 전기공학부, 전기시스템공학과,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자공학과, 전자 및 정보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지능전자공학전문,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철도 운원제어학과, 항공전자공학과가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학과에서 이 분야가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재상도 역시 잠깐 화면을 멈추고 자,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핵심 키워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5G부터 저 뒤에 핸드폰까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되는 주요 키워드, 개념어가 무엇인지 한번 눈을 감고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개념어를 통해서 실제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전기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배터리 기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차는 전기차 기술의 심층 분석을 주제로 한번 시작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미래 전기차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기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거나 여기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심화 탐구 활동 학생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를 하려면 이제 자전거 발전기 이론과 같이 선행되는 연구들을 좀 기초적인 연구들을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건 배터리잖아요. 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탐구, 친환경 배터리 사용과 개발에 관해서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거나 또 융합탐구반에서 전고체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탐구해보기도 했고요. 학급 창의 주제활동에서 킥보드 충전 시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충전, 방전되는 배터리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에너지 분야인 만큼 에너지 변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또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바이킹 탐구 실험을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킹의 원리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바이킹 놀이기구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에너지 공학 기술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더 깨끗한 석탄을 만드는 방법, 폴리에틸렌과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경유를 탐구하거나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기후 문제를 탐색하는 것처럼 에너지도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죠?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석유에서도 가솔린, 디젤 등등등등. 예, 이런 원래부터 어떤 에너지를 이용했는가? 이걸 이용해서 기계들 에너지를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자, 최근에는 또 각광받고 있는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예, 보급 활성화 탐구, 풍력 에너지 발전, 그 다음에 수소 개발 관련돼서 예, 포집하거나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문제, 예, 또 폐모터로 자전거 발전기 제작하는 것도 연결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태양광 에너지, 또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도시 설계와 같이 연결해 보기도 하고, 또 열전소자와 태양광 패널을 결합해서 한꺼번에 또 연합을 해서 에너지를 탐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전기가 있으면서 시작된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역사, 그러니까 발견부터 지금까지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기초부터 전기 에너지 그러면 이제 센서의 뜻과 원리, 종류에 대해 조사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허황된 걸 연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궁금한 거, 스위치를 한번 껐다 켰다, 자동 센서를 댔다 안 댔다, 이런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전기의 기초적인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쩌면 고등학생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연구를 통해 더 발전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하여 자석에서 S극과 N극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를 탐색하거나, 수학 시간에 전기 전자공학 속 미분을 주제로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와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를 탐구한 학생도 있었고요. 페르미 준위를 주제로 선정해서 페르미 준위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전기를 얘기하면 저항, 전압, 전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오음의 법칙과 건전지 내부의 저항 측정을 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실험을 진행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전자제품과 전기 회로에 적용되는 오음의 법칙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할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물리 시간에 오음의 법칙을 실험을 통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의 비례함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기능과 회로 내 연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와 그 증폭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이걸 아두이노를 통해 증폭된 전류량을 측정하기도 했고요. 트랜지스터 스위칭 작업을 이용한 전자회로 실험을 하면서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전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지스터 3월 인터넷에 관한 탐구, 이에 대한 보고 작성한 학생도 있었고요. 전자회로 배열 키트의 구성품을 혼합해서 키트에 이제 없던 회로를 만들기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재미있는 체험도 해보는 거겠죠. 퓨즈와 회로 차단기 역할과 작동 원리를 과부하 걸렸을 때 이렇게 퓨즈가 나가게 하는 거, 그래야지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한 학생도 있었고요. 가변 저항기를 이용한 전기 회로 제어 실험을 하기도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자기를 유도한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자, 전자기를 그럼 살펴봐야겠죠. 자기장 영역 안에서 전류에 의해 물체가 적용되는 힘에 대해서 전자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관련돼서 또 많이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자,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물 연료 전지를 제작해본 학생도 있었고요. 탄소전지, 모기퇴치제, 손세정제, 간이 온도계를 만들기도 하고 화학 전지효율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탐구하기도 했고요. 염료 가늠형 태양전지를 연구하거나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서 혹은 다니엘 전지 제작 실험을 하기도 하고 전자 폐기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학전지를 주제로 해서 아이디어를 개혁하기도 하고 화학전지에 대해서 이어서 더 심화 탐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DNA 젤 전기 연동 실험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살펴봤던 어떤 충전하고도 또 그대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무선 충전의 원리, 아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있었고요. 알루미늄 호일과 A4용지를 직접 이용해서 간의 축전지를 만든 학생도 있었습니다. 축전지와 전기 용량, 축전지 사이의 간격과 겹친 부분의 면적에 따른 전기 용량을 측정해 보기도 하고, 앞에 살펴봤던 전기차 무선 충전의 원리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본 학생도 있었습니다. 종국에는 전기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많이 고등학생들이 연구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학생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 제품을 비교해보거나, 항공, 해상교통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거나, 배를, 선박을 완벽하게 전기로 하는, 그러니까 전기 선박, 배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전기 안전과 위험 요소, 예방 조치에 대해 살펴보거나, 가정에서 전기를 저작할 수 있는 방법, 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같은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기 확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기, 전자,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교육 과정으로 전기와 에너지 반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과 대안을 만들기도 하고, 과학과제 연구에서 D램 인간 전압에 따른 성능과 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자율교육 과정은요, 자연공학 캠프에서 파킨슨병의 외과적 치료와 관련된 전자공학 분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뇌에다가 약간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융합과학 캠프에서 뇌신부 자극술에 대한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융합이고 과학이 되겠죠. 생명과학과 인간의 신체와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자, 과학교실 학급 활동에서 전동기를 직접 제작해 보기도 하고, 또 AI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를 또 학교 활동에서 하기도 했고, 냉난방기를 제작해 모형을 설치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이걸 실제로 심하는 학생들은 뭐 자연스럽게 실험과 제작 활동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냉방기를 고안하는 것, 충전 무선 원리를 한번 실험하는 것, 센서를 통해서 OLED 헤드라이트 장치를 만들어 보는 것, 그다음에 자기장 관찰 실험, 물리의 자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키르히호프 법칙과 관련돼서 실험을 수행하기도 하고, 오렌지를 이용해 실제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학생들은 부스와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이 공부한 부분들을, 아는 부분들을 또 공유하기도 하죠. 과학 부스를 운영하면서 전자기후도, 광통신, 가변전학을 통한 태양전지의 최적 독점점을 실험하기도 했고요.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호모폴라 전동기를 만들기도 하고, 과학 캠프에서 간이 전동기를 직접 만들어서 원리를 이해하기도 하고, 화요 사이언스 데이에서는 풍력 발전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또 대회도 많이 나가서 이런 분야에서 한번 여러분이 꿈을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 전공탐색학과 홍보대회에서 전기, 전자 분야, 에너지 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도 했나 봐요. 미래직업 아이디어, 친환경 에너지 연구원이 되겠다는 뜻도 될 것 같고요. 스팀 창의력 대회, 과학 논문 리뷰 대회, 과학 탐구 토론 대회들도 참여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건 일상생활이면서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변화가 되잖아요. 미래 이슈와 한번 연결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과 발전과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하기도 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정보, 통신, IT, 화학, 반도체, 신소재 다 연결시켜서 지속 가능 발전으로 확정할 학생도 있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생 문제로 자율주행, 민간 우주여행, 무인항공기, 지금 우주항공 분야까지도 좀 연결하네요. 방탄복 소재를 조사하거나, 태양광 전지판, 한국형 인공태양, 태양전지의 광전력과 반도체와 태양전지, 미래의 에너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찬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인공광학성과 태양광 발전 비교하기도 하고, 또 생체인식 기술을 토론하기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미래 이슈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나 올해 첨단 산업 학과 재구조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전공 입학을 할 때에는
계열별로 인문, 사회, 경제, 경영 계열로도 이렇게 하지만 무계열로 무전거 더 확대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학적 내용들, 이 첨단 산업 분야가 매우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야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전기, 전자, 에너지 분야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전에 살펴본 화학 분야, 그 전에 살펴본 신소재 반도체 분야, 그 앞에 살펴본 컴퓨터 정보 분야, 그리고 처음에 살펴봤던 우주 항공 분야까지 어떻습니까? 정말 첨단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을 쭉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와닿는 바로 그걸 핵심 주제어로 삼아서 그걸로 생기부 주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